탄핵안은 보고가 됐고요. 그리고 가결이 된다면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현재 핵심 쟁점은 선포의 위법성 여부인데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 함께 보겠습니다. 자, 헌법 제77조 1항,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이 마련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여야 한다라는 부분. 여기에서 일단 민주당의 주장은 이것부터가 잘못됐다.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었다라는 전제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시한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선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반 여부, 이제 핵심 쟁점. 아까 첫 번째 짚어드렸던 게 이제 첫 번째 CG 내용이고요.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소추안에 보면 국무회의를 주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지금 국무회의를 한 것으로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아마 충돌의 여지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국회 통고 절차에 대해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통고하지 않았다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에 지체 없이 통고해야 하는데, 알려줘야 하는데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다,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부분, 이 두 부분 때문에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수현 의원님, 일단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일단 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 국무회의는 벌어진 것으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됐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만, 특히나 좀 궁금했던 건 내란죄 얘기를 지금 민주당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여전히 충돌이 좀 있는 것 같던데요. 뭐 충돌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많은 계층, 특히 사법과 관련된 그런 계층에서도 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에 거의 저는 뭐 이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대통령이 생각할 때 행정 사법 자체가 마비된 그런 상황에서 국정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특수부대를 보낸 곳은 어디입니까? 국회지 않습니까? 네. 국회를 보내 왜 유독 국회에만 보냈을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다른 곳에도 여러 군데를 보냈거나 예를 들어서 전시 주변의 이런 어떤 상황에 어떤 혼란이 있다면 아니 정말로 골목 큰 거리마다 경찰력을 배치하고 통제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유독 국회일까요? 국회만 손에 넣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혀 계엄 선포의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헌법과 법이 정하고 있는 계엄 선포의 조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하나와 그다음에 절차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인데 지금 국무회의 심의를 했다라고 주장하지만 이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 취지는 무엇일까요? 거기서 국무위원들이 정말 안 됩니다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그걸 다수결로 뭐 정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그러나 심의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는 그 취지에 다 맞도록 동의하거나 그 합의가 돼서 그런 어떤 취지가 담겨 있는 것이 국무회의 심의 아니겠어요? 그런데 알려지기로는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거의 반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심의 취지에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무리한 주장이고 그에 따라서 민주당은 이 계엄령 선포의 조건과 절차를 모두 다 위법한 사항으로 범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형사적 내란죄의 책임까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합의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헌법재판소가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이 공석인 게 변수가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화면 살펴보시면 지금 대통령 추천으로 3명이 있고요. 대법원장 추천으로 3명이 있는데 임기가 만료되는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이 3명이 있는 겁니다. 그럼 저 3명에 대한 공석을 어떻게 채울 건지 또 보수 성향, 진보 성향, 중도 성향 재판관들은 보통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 분류 기준에 따라서 어떤 성향을 가진 재판관이
차후에 임명이 될지 여부에 따라서 만약 헌재가 판단해야 될 대통령 거취 등등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변수, 아주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마침 민주당은 어제 2명의 헌법재판관을 이제 이미 임명을 했죠. 탄핵안 발의 추천을 했죠. 예, 추천을 했죠. 추천만 했는데 예. 임명을 과연 대통령께서 하실지 그러니까요. 좀 걱정인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뭐 방송통신위원회라든지 헌법재판소라든지 헌법기관이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 헌법기관은 아닙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구성원을 저는 다 만든 다음에 어떤 그 다음에 심판을 한다든지 특히나 헌법재판소가 지금 계속 민주당에서 제기한 탄핵소추에 대해서도 지금 심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국가기관, 대통령을 제외한 국가기관장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심리만 진행하고 있고 어떤 6인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인용을 하기 위해서는 6인의 어떤 인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주는 것이 대통령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계속 임명하지 않는 부작위도 저는 탄핵 위헌적인 대통령의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것도 탄핵소추 사유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재빠르게 국회에서 저는 국민의힘도 빨리 한 명을 추천하셔가지고 9명의 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저는 하는 게 맞다 봅니다. 일단 헌법재판소가 저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7명 이상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조차 못하는 건 부당하다는 이유로 지금 7인 이상 심리 조항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이게 인용이 되면서 6인에서 심리를 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다른 건도 아니고 혹시라도 모를 지금 아직 뭐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까지 갈 거라고 저희가 단언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간다면 대통령의 탄핵을 지금 6명이 결정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 9명 최소 지금의 기존의 법률인 7명 이상이 이걸 심리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지금 맞붙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넘어간다면 대통령의 직무는 그 직권 바로 이제 정지가 되기 때문에 추천받은 헌법재판관 후보들에 대한 어떤 수용, 인정도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